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종이치 기공학 실습 실반의 이정우입니다. 개강하고 3주차 금요일까지 마치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3주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훌쩍 다가온 봄날씨에 주말에 여행도 가고 놀러가고 싶지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에 오늘 하루도 과제를 하며 그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할 영상은 개인 트레이 제작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론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실습과 교재를 바탕으로 개인 트레이의 정의,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 요구 조건, 전 제작 과정, 세부적인 제작 과정, 상학 개인 트레이, 실습 때 사용한 자가중합 레진의 장단점, 하학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사용한 광중합 레진 장단점 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 트레이란 무엇일까요? 개인 트레이는 연구 모형상에서 환자의 개인에 맞게 제작한 트레이로서 맞춤 트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개인 트레이를 따로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면 환자의 내원에서도 증가하고 귀찮은데 꼭 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일반 보철물 같은 경우 기성 트레이를 많이 이용하여 인상을 체득하여도 크게 문제되는 일이 많지 않지만 종이치의 경우 환자의 치아가 완전히 없는 상태이다 보니 치조골의 퇴축량 등 환자의 구강 조직 상태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최종 기능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여 인상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예비 모형을 이용하여 상하 개인 트레이를 제작한 사진입니다. 이제 개인 트레이의 요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요구 조건이 9가지나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조되는 색을 사용해야 인상 체득 시 인상체의 압박 부위 및 결선 부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손잡이를 제작할 때는 기능 인상 체득할 때 주변 조직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작해야 하며 인상 체득 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해야 합니다. 상학의 경우 45도 니은자 모양으로 제작을 하고 하학은 90도 방향으로 제작하여야 구순 운동에 장애가 없고 시설자의 조작이 편리합니다. 세 번째, 트레이의 외형선은 완성된 후 지상 외형선과 동일한 형태가 좋습니다. 트레이 제작 시는 실제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짧게 제작하여 기능 인상을 통해 변연부가 근육 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외형선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네 번째, 조직부는 인상제가 위치할 공간을 형성하여 압박을 피하고 인상제에 따라 적절한 두께를 균일하게 부여하여 인상제 변형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JOEP 인상제는 1에서 2mm, 러버볼 베이스 인상제는 2에서 3mm, 알지네이트 인상제는 4에서 5mm 정도의 인상제 공간이 필요합니다. 트레이의 재료에 따라 스페이스를 사용하거나 내면을 삭제하여 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상 체득 시나 모형제 주입 시 트레이와 인상제가 분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유지장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알지네이트 인상제에는
유공의 형태를 부여해주고 러버베이스 인상제는 전용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트레이의 두께는 인상 체득과 모형 제작 과정에서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두꺼워서도 안됩니다. 일곱 번째, 개인 트레이 제작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평면이나 보더부가 매끄러워 환자의 구강 조직을 손상시키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 트레이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개인 트레이 전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맨 처음 예비 모형의 외형선을 설정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중앙에 앞점하고 양측 견치부, 양측 구치부에 티슈 스탑을 4개 부여한 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제외한 부위에 레진 분리제를 골고루 도포해줍니다. 레진을 혼합한 뒤 떡상의 레진을 균일한 두께로 합점하고 과잉의 레진을 제거해줍니다. 여분의 레진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상하 규격에 맞게 제작하고 레진을 중합해줍니다. 완성된 개인 트레이를 분리한 후 다듬질 및 연마 과정을 거쳐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단계 1단계인 외형선 설정입니다. 개인 트레이 제작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외형선 설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의 형태는 완성된 종이치의 형태와 유사해야 하지만 가장자리는 인프레션 컴파운드나 볼드 몰딩 왁스로 하는 볼드 몰딩을 위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2에서 3mm 정도 짧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예비 모형상에 구강 전정의 가장 깊은 부위를 그리고 볼드 몰딩을 위한 트레이 외형선을 2에서 3mm 짧게 그린 다음 인상제가 채워질 스페이스 외형선을 트레이 외형선보다 2에서 3mm 짧게 표시해줍니다. 외형선 설정 시 상악과 하악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상악의 경우 후방부의 양측의 구조령과 일치시키고 중앙부 구개수와 후방 2mm를 지나도록 표시해줍니다. 하악의 경우 최후방 원실 협축부는 폭을 짧게 하고 치조 설축구보다 2에서 3mm 짧게 하고 정중부 설소대를 피해서 지나가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외형선 설정을 완료한 후 스페이스 외형선에 맞춰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중앙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균일한 두께로 앞점을 해줍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앞접한 후 티슈 스탑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양측 견치부와 양측 구치부에 직경 5mm의 원형이나 가로 세로 5mm의 사각형 모양으로 제거해줍니다. 이때 티슈 스탑을 부여해 주는 이유는 구강 내 트레이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고 인상제가 균일하게 들어갈 공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티슈 스탑을 만든 후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제외한 부위에 레진 분리제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 다음 레진을 혼합하여야 하는데 제조회사의 용법에 따라 레진 분말과 레진액을 계량하여 혼합한 뒤 레진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막아두고 병상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레진이 병상 상태가 되면 판상으로 만든 다음에 모형면 중앙에 위치시켜
일정한 두께로 압접해줍니다. 상악의 경우 구개부에 원형으로 위치시켜 구개부에 전체적으로 압접해주고, 하악의 경우 막대 모양으로 위치시킨 후 협설 방향으로 균일하게 압접해줍니다. 압점이 끝난 후 과잉의 레진을 제거한 후 남은 레진으로 손잡이를 제작해줍니다. 손잡이 제작 시에도 약간의 공식이 있는데, 상악의 경우는 중앙 부위에 위치시키고 순쪽으로 45도 니은자 모양으로 만들고, 하악의 경우 수직형으로 손잡이를 제작하고, 인상 체득 시 위치 고정을 위한 보조 손잡이를 양쪽 구치부에 만들어줍니다. 손잡이를 만든 후 레진의 종류에 따라 레진을 중합시켜줍니다. 저는 실습 때 상악은 자가중합 레진을 이용하였고, 하악은 광중합 레진을 사용하였습니다. 자가중합 레진과 광중합 레진의 장단점은 잠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중합이 완료되면 모형에서 개인 트레이를 분리하여야 하는데, 상악은 조각도를 이용하여 후방부를 들어주고 하악은 전반부를 들어 올린 후 살짝의 언더컷을 피해 분리해줍니다. 언더컷이 심해 분리가 안 될 경우 모형을 파절시켜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분리를 한 뒤 환자 구강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고 연마를 하면 개인 트레이 제작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을 부분별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제 실습을 하면서 사용한 자가중합 레진과 광중합 레진을 사용하며 느낀 장단점입니다. 먼저 자가중합 레진입니다. 자가중합의 레진의 장점은 첫 번째, 작업 시간이 빠릅니다. 따로 중합을 하지 않아도 중합이 되므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떡상 상태일 때 손에 붙지 않습니다. 셋째, 레진 분말과 레진액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레진 혼합 시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둘째, 자가중합이어서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중합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중합 레진입니다. 광중합 레진의 장점은 첫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둘째, 작업 시간이 길어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떡상의 레진이 판상으로 공급이 되어 편리합니다. 광중합 레진의 단점으로는 첫째, 많이 끈적거리고 손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둘째, 작업 완료 후 광중합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이로써 실습을 통해 두 가지 레진을 사용해보고 느낀 점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꼭 기공 말고도 재료학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좋은 재료를 만드는 것도 기공사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실습 시간에 만든 상하 개인 트레이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동영상 강의를 봐주신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이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